네, 봐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볼 거냐면 이제 조화수열인가 한번 봐볼게요. 조화수열? 뭐 보자고요? 조화수열. 네, 조화수열인데 뭐 영어로는 뭐 하모닉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조화수열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규칙이 안 보이는데 얘네들은 역수를 취하면 뭘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무슨 수열이 되냐면요.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가 된다고요? 역수를 취해야지만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화수의 뜻인데요.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조화수의 일반항 보시면 조화수의 일반항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점점점 가서 우리가 있는 AN이 있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규칙이 안 보인대요. 뭐 시켰을 때? 뭐 시켰을 때? 역수. 역수를 취하게 되면 첫 번째 게 뭐가 되죠? A1분의 1. 두 번째 거는 A2분의 A2분의 1. 세 번째 거는 A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가가지고 A 몇 분의면 n분의 1이 되는 거죠, 먼저? 응?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 이렇게 한대요. 역수가 된 거. 참고로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서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알아두면 뭐 언젠가 써먹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제는 봐보세요. 네, 첫째 항이 뭐라 되어 있냐면 2분의 1로 주고 첫째 항 2분의 1로 주고 두 번째 항이 4분의 1로 주고 4분의 1 세 번째 항이 6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8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냥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얘를 뭐 시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뭐 시킨다고? 네, 역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역수. 네, 역수 시키면 첫째 항은 2로 되고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6, 네 번째 항 8 이렇게 되는 수열이죠. 맞죠? 그럼 몇씩 차이 나는? 2씩 차이 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쵸? 그럼 우리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에 관한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첫째 항에 2에다가 플러스 n-1의 공차 2가 되니까 뭐가 돼요? 2n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항 an은 뭐가 될까요? 뒤집으면 2n분의 1이 된다는 게 우리 원하는 조화 수열을 일반항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수를 취한 것에 대한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한 다음에 나중에 돌리시면 되는 게 조화 수열의 큰 특징이 될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본격적인 이제 등비 수열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 등비 수열은 저번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 아마 그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별일은 이거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저희 물어볼게요. 우리 등비 수열은 뭐를 등비 수열일 것 같아요? 우리 등차 수열은 일정한 뭐를 갖고 있는 수열?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이라고 쓴다면 우리 등비 수열이면 일정한 뭐를 갖겠어요? 일정한? 공통된 비율을 갖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 얘기한답니다. 공통된 비율을 갖는 수열.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A1으로 잡으시고 A1을 잡고 두 번째 항을 A2로 잡고 세 번째 항 A3로 잡으신 다음에 얘는 A의 N이라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맞죠? 얘네들이 일정한 비기 때문에 A1에서 A2로 갈 때 얼마큼 곱해야 돼? R이라고 곱할 거고 얘도 일정한 비율 R 곱하고 얘도 일정한 비율 R 곱하고 얘도 일정한 비율 R을 곱해서 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랬을 때 그 R이 일명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공모 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공비라고 맞지? 네, 공통된 비율이어서 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보시면 얘는 A가 첫째 항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항 뭐가 되죠? AR. 세 번째는 뭐가 돼요? AR의 제곱 된대요. 그럼 n번째는 뭐가 될까요? AR의 n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첫째 항일 때는 1이고 첫째 항일 때는 A만 있고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AR의 몇 제곱? n의 마이너스 1이었을 수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떤 식이었죠?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었죠. 근데 등비 수열은 n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지수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지수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M 밑에 깔려있는 R이 바로 뭐를 뜻해요? M 밑에 깔려있는 이 R이 뭐를 뜻해? 공? B를 뜻하겠죠. 맞죠? 맞죠? 공비를 뜻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보시면 AN을 4 곱하기 3의 n이라고 볼게요. A 4 곱하기 3의. 얘네들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의 공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공비는? n 밑에 깔려있는 숫자 3이 공비가 되고 맞죠? 그럼 첫째 항은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1만 집어넣으면 되고 뭐가 돼요? 12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갖다 구하는 방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혹시 등차 수열 두 번째 거는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의 그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 거 있는 항을 구하는 거. 그 뭐죠? 등차 중앙이었지. 그럼 얘는 뭐겠어? 등비 중앙을 보다 합시다. 네, 첫 번째 거 등비 중앙을 볼 건데 첫 번째 1번은 걔네들이 몇 수일 때 볼 거냐면 세 수일 때 볼 거예요. 몇 개의 수일 때? 세 개의 숫자일 때. 그럼 세 개의 숫자일 때 등비 중앙을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거는 A로 잡으시고 두 번째 거는 X, 세 번째 거 B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얘는 A가 될 것이고 얘는 공비가 R이니까 AR. 얘는 AR의 제곱이 된다네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날까?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끝에 거 두 개를 뭐 한 거 똑같아요? 곱한 거와 똑같죠. 그 얘네들은 X제곱은 뭐라 쓰면 돼? X제곱은? A하고 B의 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세수가 있으면 두 번째는 몇 개의 수도 있겠어? 4개의 수도 있겠어. 4개의 수. 4개의 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A로 잡으시고 두 번째 거는 X, 세 번째 거는 Y, 네 번째 거는 B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응?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적용해? 첫 번째 게 AR. 두 번째 거는 아이고 미쳤네요. 첫 번째 거 A고 두 번째 게 뭐가 돼? AR. 세 번째 거는 AR의 제곱. 네 번째 거는 AR의 몇 제곱? 세제곱 되죠. 그럼 얘는 어떠한 식의 성립을 보일 수 있을까요? 가운데 두 개 곱하는 X, Y가 뭐와 똑같아야 돼요? A, B와 똑같다는 게 우리 얘기하는 4개의 숫자에 대한 등비 중앙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뭐인지 기억나세요? 세 번째 거? 우리 항과 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 점화 관계. 점화 관계. 그래서 등비 수열에 점화 관계가 있답니다. 점화 관계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거는 이러한 특징 갖고 있대요.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봐보세요. 1번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음항은 AN 전항에서 뭐를 곱하는? R을 곱하는 수열인데요. 그러니까 전항에서 일정하게 R 곱하면 다음항 되는 게 등비수열 맞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R이 뭐를 의미하겠죠? R이? 이게 뭐를 의미해서 얘를? 공비가 의미하죠. 공비. 맞죠?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의 원리에 따르면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운데 거를 몇 배 시키면? 2배 시키면 어떻게 되죠? 끝에 거 두 개 뭐 한 거 똑같아요? 곱한 거 똑같죠. 맞죠? 이게 우리 얘기하는 등비 중앙의 원리가 된답니다. 가운데 거 2배 시키면 끝에 거 2개 곱한 거. 맞죠? 가운데 거 2배 시키면 끝에 거 2개 곱한 거. 맞죠? 제곱시키면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끝에 거 2개를 곱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등비 중앙의 점화 관계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가지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일반항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AR은 어떻게 쓰면 돼? AN은 AR의 몇 제곱? n-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걔네들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도 봐주시면 된답니다. 얘네들은 사실 수열은 공식적인 측면이 좀 많아가지고 좀 웬만한 공식적인 거 있는 거 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번째도 보다 합시다. 네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네 번째는 우리가 이게 있어요. 등비 수열에 수가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등비 수열의 수가 있는데 그 등비 수열 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등비 수열을 잡는 방식인데 혹시 등차 수열 때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등차 수열 때? 세 개면 어떻게 잡았어? 가운데를 A를 잡아서 어떻게? A-D, A 플러스 D로 잡았고 네 개면 어떻게 했죠? A-D, A 플러스 D로 잡아서 A 플러스 3D하고 A 마이너스 몇 D? 3D. 어느 나라 조시 발음입니까? 네, 3D는 또 뭡니까? 맞죠? 네.
그 우리 등비수열은 어떻게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느낌상? A. 가운데 A로 잡으면? A야? A. R분의 A로 잡으면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멸망해요. 왜냐면 우리 R분의 A라고 하는 것은 A가 뭐가 아니라는 가정에서 푸는 거예요? R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죠, 맞죠? 근데 공비는 0이 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을 무조건 어떻게 잡냐면 첫째 항을 A로 잡으시고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을 AR에 제곱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 되신답니다. 예제를 해볼게요, 예제를 보실게요. 네, 그럼 저희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있대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있는데, 그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세수의 합이 너 맞는다? 세수의 합이 14이고 곱이 64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세 개의 숫자를 고르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답니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은 세 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은 세수를 어떻게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A하고 AR하고 맞지? 다음 또 뭐 있죠? AR의 제곱의 값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식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냐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뭐가? 제곱의 값이 14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맞죠? 네. 두 번째 거는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되죠? A도 몇 개? 3개. R도 몇 개? 그러면 AR의 몇 제곱? 3제곱. 3제곱이 64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답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AR이 뭐가 됐어요? AR이? 4요. 네, AR이 4가 된다는 것도 밝힐 수가 있대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구하기 쉽거든요. 네. 그럼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4분의 5. R분의 4 집어넣으면 되겠지. 1분의 4. 그렇죠. 그래서 얘는 R분의 4를 집어넣고 두 번째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 4원이요. 4 아래 값이 1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대요. 맞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응? 그러니까 R이 두 개 나오거든? 이건 제가 계산했어요. R이 계산하면 2분의 1하고 R이 뭐가 나오냐면 2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 그럼 R이 2분의 1이면 A는 몇이 되겠어? 8. 얘는? 2가 되겠죠. 그 우리가 문제에 원하는 그 세 개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는 8이 되고 두 번째 건 4가 되고 2가 되거나 아니면 2, 4, 8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똑같네요. 맞죠? 네, 답 두 개를 써야죠. 순서가 다르니까. 맞죠? 이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 팁을 하나 적어볼게요. 팁. 네, 팁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과 도형의 관계를 한번 보자 봅시다. 등비수열과 도형. 네, 등비수열과 이제 도형과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등비수열 도형과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좀 이쁘게 그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 선에 있고 그 선에 세 개가 서로 뭐 하고 있는 거? 접해요. 네, 접하고 있는 것보다 합시다. 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이 세 개에 대한 반지름 첫 번째를 R1 잡고 R2로 잡고 얘를 뭐로 잡고 R3로 잡아도 할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응? 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낼 수가 있냐면 맨 처음에 이 중심끼리 연결을 딱 시킬게요. 연결시키면 여기 있는 길이는 뭐가 되죠? 이 길이는 R1 플러스 R2 되는 거 괜찮아 맞죠? R1 플러스 R2? 맞지? 네.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지? 이 길이는 R2 플러스 R3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맞죠? 여기 괜찮죠? 맞죠? 보조선 하나 연결할게요. 보조선 연결시키면 이렇게 수선을 딱 그려볼게요. 그거 보면 봐봐. 그럼 저희가 보시면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두 개는 서로 뭐를 이루고 있죠?
닮음을 이루고 있어. 닮음 먼저. 닮음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 길이는 뭐가 돼? 이 길이는 R2에서 못 뺀 거? 마이너스 R1 뺀 거고 이 길이는 뭐지? 이 길이는 R3에서 못 뺀 거? R2 뺀 거 괜찮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높이는 빗변 대 높이를 쓸 거예요. 이게 R3에서 R2 뺀 거 맞죠? 얘는 R2에서 R1 뺀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쓸 거냐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는 R1 플러스 R2 대 R2 빼기 R1이라는 것을 R2 플러스 R3 대 R3 마이너스 R2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응? 맨 처음에 얘네끼리 먼저 곱해볼게요. 얘네끼리 곱하면 뭐가 되죠? R1 R3 빼기 R1 R2 플러스 R2 R3에다가 빼기 R2에 제곱되는 거 괜찮죠? 먼저 이렇게 곱하면 뭐가 이렇게 곱하면 R2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돼요? R2 R3 그 다음에 빼기 R1 R2에다가 빼기 R1 R3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지워진 거 한번 봐볼게요. 지워지는 것은 얘하고 얘 지워지고 맞죠? 얘하고 얘 지워지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식 일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R2의 제곱의 값은 뭐가 돼? 2에 R1 곱하기 R3 되는 거 괜찮죠? 맞죠? 2로 나누면 뭐가 돼? 2로 나누면? R2의 제곱은 뭐가 돼? R1 곱하기 R3가 되겠네. 맞죠? 그럼 뭐 있어? 중앙 등비 중앙이 돼요. 한마디로 가운데 거의 반지름에 제곱하면 양끝 값의 반지름의 곱과 같으니까 항상 무슨 수요? 등비수여야 된다는 것도 체크해보면 된답니다. 얘네들 R의 N이라는 것은 무슨 수요? 등비수열이 또 제발 발음 좀 제발 해봐. 야 아무리 어인 쪽의 발음이라고 해도 좀 또박또박 할 수 있잖아. 등비수여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먼저 여기까지 필기해보시고 우리 뒤에 등비수여의 합공식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까지 했나? 네 번째 했어요. 다섯 번째는 등비수여 뭐겠어? 합공식. 등비수여 합공식. 이제부터 다시 외우면 되죠? 해볼게요. 내가 등비수여 합공식 볼 건데 우리 SN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지? 1항부터 n항까지의 뭐라고요? 합이라고 했죠. 그럼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는 뭐가 돼요? AR의 제곱.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가 가면 뭐죠? AR의 n-까지 되는 것도 괜찮죠. 맞죠? 그럼 저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공비를 한 번 곱한 다음에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R에 SN에 붙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밀려서 쓰면 첫 번째 게 AR, 두 번째 게 AR의 제곱. 그다음 마지막에 얘는 뭐가 됐어? AR의 n-1라고 이게 곱해서 뭐가 돼요? AR의 n제곱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맞죠? 그럼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기분 좋게?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1-R의 뭐? S의 n의 값은 축축축축축 지어져 뭐가 남아? A 빼기 AR의 n제곱. 그럼 뭐로 바꿀 수 있죠?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의 합공식을 구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곰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어떻게 되죠? 1이 아닐 때 공식 어떻게 됩니까? 얼-1분의 SN은 1-I분의 A의 1-R의 N을 쓰든지 아니면 R-1분의 어떻게 쓰면 돼? A의 R의 n제곱 빼기 1로 붙이면 우리 원하는 등비수의 합공식이 완성된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비가 1돼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돼 버리면? AN 다 A로 더해져 있는 수열이죠. 맞죠? 몇 개를? N개를. 그래서 SN은 뭐가 되죠? N에 A 되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얘기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에 보아하니 조금 제가 처음에 예상한 거는 그 이과의 대부분은 미적분 선택하고 기하는 거의 안 할 거라고 예측이 가는데 점점 이제 수업을 하고서 보니까 미적분은 거의 안 할 것 같고 왠지 기하로 몰빵할 것 같으니까 예감이 좀 들어 요즘에. 좀 더 확통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보니까 이게 사실 미적분 한 번 공부할 시간이
기회를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 이거 무조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 되긴 하는데 내신은 하겠죠? 그러니까 4반학 때 해요. 영동이구나. 안 돼요.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너무 그게 너무 이게 그 고려할 게 너무 많아 학교가. 근데 또 문과다. 안 해도 된다. 안 돼요. 얘네는 왜냐면 니네가 그 영어하고 통과 통사하고 그 제2국어가 다 절대잖아. 그럼 이제 다 절대예요? 통사가 절대. 통과 통사 다 절대잖아. 절대라고요? 네. 통과 통사 절대잖아. 그 학력 올라가세요? 네, 고3 때. 아, 고3 때 통과. 아, 내신 말고 수능. 아, 이 수능 보면 수능 때 국어, 수학, 영어 있고 통과 통사 같이 보잖아 이때. 그 다음에 탐구 있고 외국어 있잖아, 맞지? 네. 아, 알겠다. 아니 고르는 쌤 그러면 니는 통사 다 봐. 봐요? 네. 쌤 화분 지금 4학년 애들이 안 보고 니는 봐. 화생 물화 이렇게 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통사는 필수야. 문과 이과. 그러니까 니네 근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지금 절대잖아. 좀 외국어도 봐야 돼요? 아니, 들어봐 좀. 아, 그러니까 이게 미안한데 이과는 서울대 가면 통합 봐야 되고 문과가 서울대 가려면 제2국어 봐야 돼. 근데 봐봐. 네, 우선은 그럼 여기 얘네들이 다 상대잖아 지금. 그럼 몇 과목이죠 우리? 우선? 4과목이지. 과학 2개 선택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이제 수시를 보거나 그럴 때는 절대평가 있는 거 안 본단 말이야. 오 진짜요? 왜냐면 90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봐? 90도 1등급이고 99도 1등급, 100도 1등급인데. 그럼 그거만 4등급 때문이요? 어? 4등급 아, 들어봐 좀. 그러니까 얘네들 수시 보면 이걸 안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 세계 도합 6 아니면 세계 도합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세계 도합 5, 세계 도합 6이 하는 거는 이거 4개 중에서 3개를 합쳐가지고 등급이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문과하고 이과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맞죠? 뭐가 비중이 커지냐면 우선은 탐구 2개를 갖고 간다고 해도 정시를 보면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를 봐야 되거든? 등급을? 그럼 3개를 보게 되면 문과는 이거를 더 위주로 보겠죠, 수학보다는? 아, 그럴 거 아니야. 성우 억장 무너진다. 그러니까 문과는 3개를 본다고 하면 사탐 2개를 쓰면 분명히 국어, 수학 중에서는 국어를 더 많이 볼 거라고, 문과니까.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도 3개에서 4개 되면 보편적으로 얘 2개에 하나 쓸 것 같잖아. 근데 이과는 국어, 수학 하나를 요구해, 보통.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국어는 미안하지만 문과, 이과 둘 다 제대로 안 해놓으면 3학년 때 망해. 최저는요? 최저. 뭔? 최저 맞출 때도 저렇게 봐요? 최저는 뭐 이제 그 몇 이내라고 써있어. 똑같이 이렇게 써있어.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국어가 안 나오면 정시는 하나도 못 써.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국어가 이 이내로 안 나오면 정시는 쓸 때가 그 한 등급씩 떨어갈수록 너네 집에서 10kg씩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돼. 그럼 저 말이 하버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뭐 등급이 4등급이다.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40km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어디 가야 되지, 그럼? 아니 전강 9등급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미안한데 국어는 진짜 미니멈이 2등급이야 거의. 여기서 40km 정도면 이제 뭐 경기도 외곽 쪽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국어가 사실 안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 최저 보통 4, 4 아니에요? 그게 학교마다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돼가지고 고대가 3합 6이었어. 그래서 그게 학교마다 그 매년 달라지거든요. 서울대는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 최저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는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고대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가 최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 저희는 안 좋죠. 그 세특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합 6이었거든. 그럼 되게 그게 이과가 3합 6이고 문과가 3합 5였어. 3만 6이면 좋은 거. 나중에 근데 생각보다 그거 못 맞추는 사람도 맞아.
무조건 발음되고. 생각해봐. 국어가 4 떠버리면 얘네 다 1 떠야 된다니까 다. 그럼 정시에 3합 6이요? 어? 정시에 3합 6이요? 그래. 생각해봐. 그 진짜 간단해. 얘 3 뜨면 1 떠야 돼. 그죠? 3합 4는 어디 가요? 어? 3합 4. 그건 몰라. 학교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국어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어떻게든 안 돼. 미리 얘기하는데 2학년 말까지 3학년 올라가는 3월 전까지 미안한데 국영수가 2등급 이내로 안 나오잖아? 아, 인서울에 불과 아니고 4학년 때 정말 거짓말 치고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야 돼. 뻥 안 치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야, 닥치고 조용해봐. 알겠지? 가장 애들이,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있잖아. 맞죠?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국영수가 2등급 이내가 안 나와. 근데 탐구를 잡겠다고 탐구를 엄청 듣는 친구도 많거든? 생각해봐. 얘가 2등급이 안 나오는데 탐구가 아무리 1 떠봤자 원서 쓸 데가 없어. 그지 않아? 근데 얘가 참고로 얘기하는데 얘가 다 112 떴는데 얘가 44 떠도 얘 3개 넣으면 돼 그냥. 그지 않아? 그래서 미리 얘기했는데 국영수가 무조건 이게 안 나오면 탐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그 국영수가 안 나오니까 탐구라도 따야 된다고 해서 탐구를 공부시키는데 그게 정말 악의 악을 만드는 거거든 진짜. 왜냐면 국영수가 안 뜨는데 탐구를 공부해봤자 뭐해. 어제 탐구는 공부하고 1 떴는데 내가 2달 공부 안 하면 다시 4 뜨는데. 고2 끝날 때까지 해서. 그러니까 고3 3월달 때. 그러니까 고3 딱 3월달 때 3월 모의고사 딱 보잖아요. 그때 적어도 국영수는 이 이내로 딱 떠야 돼 딱. 왜냐면 딱 이게 이 이내로 뜨면 이제 이때부터는 심화 문제 풀어서 1로 높이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이게 이 이내로 안 뜨면 고3 때 3월부터 또 이제 6, 7까지 주구장창 이제 유형 문제집 풀면서 2등까지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 네 학교를 가면 보통 몇 시에 등교해 학교에? 7시에 보통 30분에 등교해서 몇 시에 끝나? 11시. 아니, 보통 학교 끝나기 4시 반에서 5시지 맞지? 여태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지. 학원에 갔다 오면 몇 시야? 10시나 11시지 맞지? 그럼 이제 니네 공부할 시간 언제 있니? 새벽. 새벽? 그럼 이제 또 가서 잘라고? 그래서 거짓말 안 치고 3월부터는 니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중은 2시간에서 3시간이 끝이고 2학년이요? 3학년 때. 그다음에 주말에는 많아봤자 5시간에서 6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 안에 국영수 사탐 다 해야 돼. 과탐. 할 수 있겠어? 나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때는 뭐를 줄여내냐면 국영수 시간을 이 미니멈 포인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탐구에 집중해야 돼 원래. 근데 이때 탐구를 집중하고 이때 국영수 안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탐구가 이때 111 뜨긴 뜨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냐고. 공부 안 하면 탐구는 뚝 떨어져. 왜냐면 암기 과목이니까. 물리 같은 거 빼고는. 그죠? 그러니까 화학이나 뭐 생물, 생지 같은 경우는 바로 뚝 떨어지겠지. 안 해오면. 그럼 어차피 여름방학 때 다시 공부해도 이때 말고 이때 처음 공부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최대한 국영수 다 완성을 시켜놔야 돼. 어떻게든. 탐구는 나중에 해도. 네, 탐구는 고3 때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복구는 돼. 복구. 네. 그건 기본 돼 있어야 돼. 수능 때 전과목 합해줘서 3개 틀리면 그게 또 수학만 3개 틀어서 이뜨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 그렇게 말고 골고루 떴는데 네.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서울대는 충분히 가. 엄마가 스타일도 못 간다고 그래요. 서울대 충분히 가는데 약간 과마다 눈치 싸움은 있어. 카드에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카드 애들 약간 눈치 싸움은 있어. 목표가 어딘데? 돈 들어가지. 근데 봐봐. 조심해. 그래서 니네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고2를 올라가잖아. 사실 근데 1학년 때 공부한 거는 지금 수능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 이때부터 지금 수능 과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부터 쌓아도 상관없거든? 뭐가요? 공부를 지금부터 쌓아도 상관이 없다고. 고1 때는 니네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대한 국영수를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까지 완성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근데 아마 미리 얘기하는데 아마 문과 친구는 100% 그거 될 거 아니야. 수원하고 수투하고 뭐가 되겠어? 확통이 100% 이제 확정이 될 거고
이제 이과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수원 수투는 확정인데 이제 미적이냐 기하냐 그 차이잖아, 맞죠? 확통은 거의 안 할 거야. 확통은 거의 이과 중에서도 막 그 서울대 통계학과 가는 친구들 빼고는 안 할 거야, 거의. 서울대 통계학과는 확통을 요구하겠지. 아니면 그거 아마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좀 나눠져.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너네 수능 때 나오는 재수생들은 100% 이거 선택해. 왠지 알아? 전에 미적을 네, 전에 했던 게 미적을 시험 봤기 때문에 100% 이거 선택해. 재수생들은. 왜냐면 걔네들은 기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하를 안 했는데 하기엔 맨땅에 헤딩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안 할 거고. 근데 그럼 기하는 100% 어디가 선택하면 니네 학년이 선택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 누가 기하를 더 많이 선택하겠어? 아니 근데 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서 기하는 누가 선택하겠어? 상위 중하위권이다가 여기다 기하를 선택해. 기하가 쉬워요? 아니 미적을 할 엄두가 안 나거든. 미적이 더 어려워. 야 싹꺼코풀싹 언제 다 외워? 먹어야지. 야 그냥 생각해봐. 근데 생각해봐. 그럼 기하가 선택하는 폭이 중하위권이 많다고 했잖아. 그러면 분포도를 만들면 이게 1등급부터 생각하면 이렇게 모였다가 여기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마지막 9등급 이렇게 하면 기하 등급이 이렇게 된다 뜻이거든? 그러면 이 1등급 사이가 아마도 뭐 0.5점에서 뭐 1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등급이 점수 차이가 엄청 커질 거야 아마. 그런 식이 돼. 미적이요? 아이씨 닭대가리다. 기하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기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분포로 아마 갈 게 100% 돼. 왜냐하면 중위권하고 하위권 애들은 진짜 미적을 할 엄두가 안 나. 왜냐하면 미적을 2학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고3 때 올라가서 하잖아요 보통. 근데 고3 때 처음에 뭐 그 또 기하하고 확통하고 수투를 합쳐놓은 양이 미적 분야하고 똑같으니까 양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편적으로 다 기하를 선택하기 뻔해. 이미 지금 2학년 중에서도 자기 미적분 안 한다는 애도 많아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설픈 내가 막 1후에서 2초가 나오는 애들이 이걸 선택하면 조금 물음표는 해봐야 돼.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기하 신이 있거든? 기신이라고? 이 기신들은 문제 안 풀고 기하를 10문제를 10분 안에 풀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식을 안 쓰고 문제 푸는 인간들이 있어. 그 예전에 지금 제가 6년 전에 가르쳤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였는데 걔가 기하를 문제를 풀 때 글씨를 쓴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다 맞아. 심지어 정답률 5%짜리 다 맞아. 그냥 머리로 다 풀어. 근데 그런 기하 신들이 보통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지. 좀 봐야 되는데 걔는 기백을 할 때도 걔 기백을 공부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벡터를 풀 때도 내가 문제를 쓰는 동안 이미 문제 풀어. 와우. 심지어 킬러 문제 29번 막 그런 거를 다 풀어. 기하 신들이 있어.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 걔는 국어가 안 좋아가지고 딴 데 갔는데 그러니까 기하 신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뭐 선택하겠어? 얘네 미쳤다고 미적 선택하겠어? 6년 전에 했어? 기다전에 아니 그걸 떠나서 걔가 국어가 좀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재수여가지고 정시여가지고. 근데 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100% 여기를 선택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걔네들하고 여기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 그 말은 하나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이야. 기하 성격은 어디 가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 봐봐.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런 인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특히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더 잘해. 미적분보다. 미적분을 해야겠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럴 때 다른데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를 경쟁해서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아마 문과에는 사회문화하고 생문하고 똑같은 현상 날 거야.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두 개 틀리면 3등급 그런 식이 될 거야. 대학을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경험이 될 거고 그렇다고 또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좀 껄쩍지근해. 왜냐하면 우선 재수생이 다 들어가잖아. 그 재수생 중에서 못한 애가 들어가겠냐고. 용접 배워야겠다. 야 미리 얘기하는데 용접도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야 그것도 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증 따는 게 진짜 쉽지 않아? 그거 일반 다른 사람들 빌려주지 않아요? 빌려주는 건 그냥 한데 보편적으로는 그 용접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전문직 기술이잖아. 전문직이고 고시야. 오.
그것도 일명 고시야. 어디서 봐야 돼? 전문직이에요? 네, 전문직이고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고시야. 그럼 의사급이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 시험이. 그거를 붙어서 되신 분들이야. 되게 대단하신 분이야. 미안한데 그 자격증 갖고 있으면 외국 가면 진짜 억대 연봉이야. 힘들잖아. 자격증 보고 외국으로 진짜 또 오지게 많이 그러니까 억대 연봉인데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위험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나 뭐 지저분한 그런 직업들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 직업이라는 연봉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 되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그다음에 미적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재수생들이 끼면 등급 그 표준 편차 자체가 아마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이제 3등급 이내까지 이렇게 될 거거든, 보통. 왜 여기 중간이 왜 이렇게 썼냐면 지금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 중에 중위권은 거의 없어. 상위권 아니면 하위권이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중위권이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보면서 이게 시험에 대한 그 적응력을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그 적응을 한 걸 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은 뭐 자율학기 자율학년제라는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애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은 중2 때 보거든? 그러면 중2 때부터 중1 때 한 번 보고 중2 때 보통 보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2도 한 번 보고 중3 때 처음 보거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을 한 번 보고 고등학교 와서 시험 보는 케이스하고 시험을 20번을 보고 고등학교 온 케이스하고 당연히 각해서 하겠어. 몇 번을 실패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공부해도 실패해서 완성돼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케이스하고 완성이 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와서 공부하는 케이스 당연히 달라. 쭉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잡는 기간이 2, 3년이 되는데 그게 보통 중학교 때 그 기간을 잡고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갖추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과정 시스템은 중학교 때는 그냥 맛보기식으로 보고 그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니네들이 그걸 못 잡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학원으로 돌려가지고 학원을 엄청 돌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거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너네 보면 막 대형화인 가면 막 필기 노트에 뭐 필기 뭐 자료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주잖아. 예전에 그런 거 준 적도 없었어. 뭐만 줬었냐면 그러니까 수업은 어차피 하면 니네들 필기 다 할 거 아니야, 맞죠? 거기에 관한 그 양질의 그냥 문제 자료만 줬어. 근데 이게 왜 생긴 줄 알아? 니네가 공부하는 법도 몰라서 필기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필기를 안 해서 맨날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필기 노트 주는 거야, 그냥. 니네 보라고. 이게 니네한테 좋은 건 아니야. 공부가 진짜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써본 거하고 2번 써본 거하고 3번 써본 거하고 100번 써본 건 느낌이 다르거든. 근데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거 딱 보면 그 노트 같은 것도 다 정리하면서 노트를 외우지 이렇게는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만들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밑줄치면서 외우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가 아직 이 방법을 지금 못 터득해서 그래. 지금 고2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시험 본 거는 보통 중3 때가 본격적이잖아. 중3이 제일 물시험 아니에요? 근데 중3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중3에서 중요한 거는 1학기밖에 없잖아. 2학기는 중요하지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니네들이 공부를 적응할 만 했더니 중3 2학기 때 망했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 방식의 극한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고1 때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떨어지겠어? 체력적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케이스야 지금 현재가. 체력 부족.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얘 봐봐 못 버티가 자잖아. 그지 않아? 못 버티가 자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의 체력적인 문제가 좀 커. 그래서 너네가 재수하면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고3 현재 있는 케이스는 걔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다 봤던 케이스야. 저도 다 저도 봤어요. 다 봤어요.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어요. 그러니까 봐봤는데 안 본 케이스도 니네 학교는. 그러니까 니네 학년은 둘다 말하는데. 본 학년도 있고 안 본 학년도 있어. 저희 안 봤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필수였어. 저희보다 한 살 많아요? 네. 그리고 중2 들어봐. 그다음에 중1 때 그 지금 고3 케이스는 자율학기제가 선택이었어. 필수가 아니야. 그래서 너네는 무조건 필수야. 저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3 애들 공부하는 스타일하고 니네 고2 현재 있는 애들 공부 스타일 완전 달라. 그래도 시험 다 봤어요. 네? 그게 다르다니까? 제대로 안 봤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채워져서 공부하는 케이스하고 그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두 학년에 보면 끈기가 달라. 그건 맞네. 약간 있어.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이게 머리장애만의 측면이 아니고 머리장애면 사실 요즘에는 내신 같은 게 거의 선행 많이 돌리면 많이 나오고 덜 돌리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너 내신 잘 나왔어. 근데 약간 공부적인 습관 차이는 조금 차이가 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라도 조금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앉는 거나 하는 그 계획 잡는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못 버티면 진짜 거짓말 치고 학원 끝나고 뭐 1시간씩 운동을 하더라고 해서 체력 키워야 돼. 안 그러면 고3 때 거의 못해. 미리 말하지마. 계획 세워본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내가 거의 얘기하는데 체력이 안 키워지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고3 때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내가 앉아있지를 못해서 못해. 막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팔이 아프다. 아니면 갑자기 뭐 다리가 쑤신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못해. 그 때문에 체력을 빨리 키워야 돼. 너 그래도 잘하잖아. 체력을 어떻게 키워요? 아, 체력은 운동하는 것밖에 없지. 운동하면 체력을 쓰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시험 몇 개야? 아니지. 재수생이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하는 거. 가벼워서 푸시업은 잘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서 근데 지금 1년 동안은 지금 고1은 딱 이렇게 생각해. 고1은 고등학교하고 이제 시험에 적응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봐봐. 이제 고2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부 방식이 이거야. 학기 들어가면 3월 딱 들어가면요. 보편적으로 3월 달부터 모든 내신 과목 공부 안 하죠. 보통 언제부터 해? 4월 들어가는 초거나 아니면 3월 말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은 학원에 안 다녀도 내신 준비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해야 돼. 그게 문과는 뭐 있겠어? 사회나 수학 있고 맞지? 수학도 사실 미리 공부해야 상관없잖아. 범위가 이거나 그 차이지 맞지? 그럼 이과는 뭐 있겠어? 수학하고 과학이 있겠죠 맞지? 왜냐면 근데 국어하고 영어가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 학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미리 못 준비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뭐 수학 과학이나 수학 사회는 미리 해놔야 돼. 그래서 그걸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4월달 내신 들어가면 이제 수학 과학하고 사회 과학과 수학 사회 비중 좀 줄이면서 국어 영어 비중을 높이는 거야. 니네들 근데 3월달 열심히 놀다가 4월달 같이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폭망을 하려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2점대가 나온 거야. 2점대가 망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는 좀 한번 준비를 하면서 해봐. 그럼 수업을 초반에 많이 주시죠. 네, 저 소만에 많이 줄 거야. 얘들 이번에는 미리 말하는데 생각함수,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삼각함수 그래프고 미니멈 삼각함수야. 그래프 전까지. 그다음에 확통은 1년 나가는 학교는 조건범위 전이고, 그다음에 1년 나가는 학교는 순열과 주업밖에 안 나오고, 반년 나가는 거는 조건범위 전까지 나와. 딱.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 그다음에 기하는 반년 나가는 학교면 아마 평면 벡터까지 나올 거야. 내적 전까지. 지금 반년 수투는요? 왜 대답 안 해? 넌 나하고 같이 보면 되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얘들아, 미리 3월 달에 웬만하면 수학하고 과학, 사회 다 준비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4월 달에 진짜 편해져. 왜냐면 이제 4월 달에 그러면 이제 수능 기출하고 이제 오답 위주로만 좀 보면 되거든. 이제 하면 또 적응되면 해. 원래 모든 애들이 확통이 처음에 다 그래.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그나마 하는 게 확통이라 그래. 얘들아, 아무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봐봐. 봐봐. 저기요. 우리 한번 봐볼게. 저희 한번 봐볼게. 이제 합의 성질이 뭐 있냐면 이거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 애들이 이게 기하하고 미적이 되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생각해 봤더니 저런 식의 마인드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미적을 했을 때 미적이 나하고 안 맞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기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기하를 단단하게 해야 돼. 그 딱딱한 게 단단하게 딱딱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철저하게. 그리고 미적을 하게 되면 약간의 그 한두 문제에 대한 여유는 생길 텐데 그 문제는 무엇이라면 그 아마 1 되는 순간이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재수생의 그 모든 그 1등급 애들 다 재수한 애들이 다 거기 그들 미적분 할 거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조금 승부를 해야 돼. 그걸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기는 쉽진 않고 1학기까지 한번 겪어보고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채워놓으면 되냐면 지금은 수원하고 수투로 최대한 채워놓으면 돼 그냥. 알겠죠? 거의 확통이 10반인가? 9반이야? 9반이에요. 네. 너 내신 잘 나왔잖아. 어떡하지? 애들이 얼마나 잘할지를 모르겠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봐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참고로 3월 달부터는 아마 수원 2번 하고 기하하고 확통 한 번씩 들어갈 거야. 3월 달이요? 이미 그러고 있어. 수원을 2번 빠지고 응. 내신 들어가는 네. 한번 한다고요? 아니 기하하고 확통을 한 번씩 들어갈 거야. 그 얘는 나하고 주말에 주구장 섞어야 돼 수투. 선생님은 그 기하는 그 내신에 안 들어가는 애들도 하는 거예요. 아 기하는요 우선 한번 정리하고 제가 막판에 한번 중간고사까지만 더 정리해 줄 거거든. 2월달 말에.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문제 위주로 풀 거야. 그래서 아마 기하인 애들은 기하를 수업 되었던 애들은 내가 확통 해줄 거고 확통 중에서 기하 필요한 애들은 기하를 해줄 거야 내가. 응, 그래 돼. 우선 그렇게 해준다는 말을 했어, 알겠지? 그럼 볼게.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저번에 등차수의 성질 중에서 뭐 있었냐면 얘가 등차수열이면 첫 번째 A1부터 AN까지 N개의 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AN 플러스 1부터 또 N까지면 EN이지.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는 A의 EN에서 어디까지? E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3N까지라고 하면 다 몇 개씩을 갖고 있는 거죠? N개씩 N개씩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얘네들도 무슨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요. 그럼 얘네들 무슨 수열일 거야? 등비. 네, 등비 수열 이루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럼 예제를 볼 건데 예제는 이런 것을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S1이 10이래요. 뭐라고? S1이 S10이 10이고 그러니까 S에 뭐냐면 20의 값이 30이랍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에서 S에 30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이게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거 알려준 대로 풀면 망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식 풀이도 같이 한번 적어드리 한번 해볼게요. 그죠? 첫 번째는 서술형식 풀이.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은 봐봐. S10을 구하고 싶은데요. S10은 우리가 등비수의 합공식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r분의 맞지? 그 다음에 A에 1-r이 몇 제곱? 10제곱이 바로 뭐가 되죠? 는 10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맞죠? 응? 그럼 S20은 뭐가 될까요? S20은 1-i분의 A에 뭐가 돼요? 1-i 몇 제곱? 20제곱 되는 괜찮죠? 맞죠? 근데 물어볼게요. 저희 20제곱이 합차공식을 쓰게 되면 뭐하고 뭐를 쓸 수 있죠? 1-r에 A에 1-r에 10제곱하고 또 뭐? 1 플러스 r에 10제곱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맞죠? 20제곱이 10제곱의 제곱이니까 맞지? 근데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이게? 30이 된답니다. 그럼 물어볼게.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문제에서 뭐가 똑같다고 했죠? 10하고 똑같죠,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3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아래 10제곱이 뭐가 될까? 그렇죠.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S에 뭐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30인데 30은 어떻게 쓸까요? 1 빼기 아래 A에 1 빼기 아래 몇 제곱? 30제곱인데 우리 30제곱은 10제곱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그럼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쓰면 딱 좋을까요? A에 1 빼기 아래 10제곱 붙이시고 뒤에는 뭐 붙이면 되죠? 월에 20. 아래 10제곱에 아래 20 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값이 뭐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렇죠. 10이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1은 뭐죠? 4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7 곱하기 12가 다 몇이 되겠어? 70이 되는 게 문제 정답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인데 우리가 두 번째는 아까 이 방법 한번 써보자고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A1부터 A10까지는 합이 몇이라 했죠? 그죠? 10이라 했죠? 10이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는 합이 몇이 될까요? 얘에서 얘를 빼야지 그 10개가 되죠. 맞죠? 그럼 20개거든, 20이 돼요. 그럼 A의 21부터 A의 30까지는 뭐가 될까요? 얘 봤더니 공비가 2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공비를 2로 곱해서 뭐가 되죠? 40이 된대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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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S에 뭐? 30이니까 다 더하면 70 되는 건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맞죠? 먼저 필기 마무리하시고 하나 더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볼게요. 이제 뭐냐면 이제 팁 2가 있는데 팁 2는 이거 하나 보다 봅시다.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거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예를 들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SN이라는 식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 SN의 식을 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 AN을 만드는 식을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SN을 가지고 AN. 그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A2. 그 다음에 A3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AN-1에서 플러스 AN까지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가 여기 전체 1항부터 N항까지를 모두 더해주면 기본적게 한 글자 뭐라 쓰면 되죠? SN. 오, 웬일 오늘 앉으세요? 이래요, 맞죠? 두 번째는 여기 1항부터 N-까지 딱 더해주면 이거 뭐가 되죠? 여기까지? SN-1. 오, 웬일이래? SN-1이래요.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에서 뭐를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AN을 구하려면? AN을 구하려면 SN에서 뭐 빼시면 되죠? S에 N- 빼면 되는데 모든 항들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N-1보다 커야 되니까 N이 몇 이상만? 2 이상만 이거 구할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그럼 뭐가 빠져있어요? 첫째 항이 빠져있죠. 첫째 항은 뭐가 똑같아요? S1. 하나만 더한 거 똑같죠. 얘가 S1이죠. 맞죠? 그래서 A1은 뭐로 구하면 돼요? S에 1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는 게 얘네들 성질이 된답니다. 맞죠? 응?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 약간 야매적인 성질이 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더 원하지 않았지? 약간 야매적인 성질이 있는데 야매가 좀 약자예요? 네, 약자예요. 제가 야매적인 성질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 야배. 그 야매적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게 등차 수열을 이렇게 합으로 싹 쓰게 되면 걔 몇 차씩 나오냐면 AN의 제곱에 플러스 BN하고 플러스 C라고 하는 N에 관한 몇 차씩? 2차식. 2차식으로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 주어지면 그 수열은 100% 무슨 수열? 등차요.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구하셔야 돼요? 공차와? 공비요. 공차나 첫째 양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매점지가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죠? 봐봐. 맨 처음에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공차는 이 최고차에다가 2만 곱하시면 돼요. 2A. 진짜요? 그냥 제가 그냥 계산했더니 나왔어. 저렇게 넣었더니. 그냥 외워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 쓰시면 돼요. 그럼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긴 한데 그 수열의 첫째 항이 있고 이 일반항을 구하는 첫째 항이 다르거든요. 일반항과 첫째 항. 근데 하나 안 쓴 거 하나 있죠. 뭐 하나 안 썼어요? C 안 썼죠. 그럼 C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C가 0이잖아요. 그럼 걔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라는 건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걔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대요. 응? 왜냐하면 원래 그 일반항 구하는 첫째 항 이거잖아요, 맞죠? C가 존재하면 S1은 3개 더한 거 똑같잖아, 맞지? 위하고 같아 안 같아? 안 같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두 번째는
우리 합의 SN은 이렇게 줬대요.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꼴이 준대요. 그러면 N이 이번에는 뭐를 어디에 있는 거죠? 지수에 있는 꼴이 정하죠. 등비. 얘를 바로 등비수열을 한답니다. 네,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시험이.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공비는 뭐가 될까요? 공비는 항상 n 밑에 깔려있는 R이 공비래요. 응? 그럼 두 번째 뭐 있냐면 얘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꼴이 있거든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는 1이요. 아니요. A 플러스 B가 0 되면 돼요. 왜 그러냐 봐봐. 우리 이거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는 봐봐. 우리 SN은 어떻게 쓰죠? SN이 1-R분의 뭐예요? A에 1-R이 몇 제곱? N제곱이지 맞지? 그럼 이걸 정리해서 쓰면 1-R의 마이너스 A에 R의 N제곱 플러스 1-R의 A 되는 거 괜찮죠? 맞지? 이게 바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꼴이죠. 맞죠? 그걸로 하면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야. 맞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0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요. 예제 한번 봐볼게. 예제. 너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수열은 최대한 빨리 푸는 거 알아야지 금방 풀어서. 응? 가볼게요. 예제 보시면 이거에 대한 일반항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원래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정석대로. 우리 정석대로 아까 어떻게 푸자고? SN에서 뭐 빼자고요? SN-에 빼자고 했죠? 첫 번째는 SN은 뭐가 됩니까? N의 제곱 플러스 몇에? 3N 플러스 2가 SN이고 SN-1는 뭐가 되죠? N-2 제곱 플러스 3에 N-1 플러스 2가 SN-1 되는 거죠. 맞죠? 네.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빼요. 빼야 돼요. 빼면 왼쪽은 뭐가 되죠? AN이 되고 오른쪽만 쓰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거 제가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된대요. 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항이 몇 번째부터? 두 번째. 두 번째.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몇 번째 항에 빠졌어요? 첫 번째 A1은 S1. 1,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어? 6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봤더니 여기 1 넣으면 뭐가 되지? 4인데 얘는 1 넣으면 6 되니까 첫 장부터 안 맞지? 그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근데 솔트는 뭐냐면 봐보세요. 이면 이 방법이죠. 맞죠? 우리 무시합시다. D는 뭐예요? D는? 여기 최고 차에다 뭐 곱하라고? 그럼 2가 되네. 맞지? 응? 첫째 항은 뭐가 된다고요? 이 두 개 뭐 하자고? 더해요. 4가 돼요. 그럼 우리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첫째 항 플러스 뭐가 돼요? n-1의 공차 2 붙이면 끝나죠. 근데 뒤에 떨거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n은 2 이상이고 A1은 똑같이 S1 6 쓰면 답은 끝나게 되죠. 그 한 줄로 아니야 기다려 하나 더 남았어. 2번 여기다 쓸게. 2번 저런 좋단 말이야. 얘네들 있는 수열인데 이게 삐리리 N제곱 꼴이니까 무슨 수열이겠죠?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부터 등비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고 싶대요. 다음 뭐가 될까요? 3번이 2 더하기 K. 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공식 보면 중요한 게 항상 이 R 위에 뭐가 있어야 돼? N이 와야 되고 해도 R 위에 뭐가 와야 돼? N이 와야 돼요. 그럼 얘를 먼저 고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SN은?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우리는 이 두 개의 합이 뭐가 된다고? 0 되는 거죠. 그럼 K는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구하시면 된답니다. 잠깐 필기하시고 우리 원리합계 나가야 됩니다. 네? 원리합계 안 하죠.